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지난달 중순 1.09 중 반대에서 1.10을 넘보던 유로 달러 통화상은 일간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하락하며 조정을 보였습니다. 유로 달러는 반등을 통해 일간 차트의 2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유로는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38.2% 상단에서 반등한 만큼 유로의 상승 동력은 남아있어 유로에 대한 긍정적 견해는 유효하다 하겠습니다. 조정을 보이던 유로 달러는 4시간 차트에서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했습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을 무난히 통과한 유로는 볼린저 밴드 상단과 21선 사이에서 움직이며 상승 동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로 달러는 수년간 유지되고 있는 채널 안에 복귀한 만큼 유로가 채널 상단에 이를 때까지는 매수적 관점에서 유로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임박과 분기 말 수요로 인해 104대를 유지했습니다. 독일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잠정치가 둔화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이 공개한 독일 3월 CPI 잠정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직전달 대비 0.1%포인트 하락했고 전달 대비로는 0.3% 상승해 시장의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독일 CPI는 지난해 12월 2.6%로 급등한 뒤 올 2월에는 모두 2.3% 상승이었습니다. 독일 CPI 잠정치가 나오자 유로 달러는 한때 1.0780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예상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와 독일의 재정 부양책 파급을 고려해 4월에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ECB 내부 기류가 전해지면서 유로는 반등했습니다. ECB 정책위원인 파비오 파네타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아직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의 2025년 3월 실업률은 6.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월의 6.2%에서 0.1%포인트 악화한 수치입니다. 독일 연방고용청은 계절 조정치를 거친 실업자 수는 전달보다 2만 6천 명 늘어난 292만 명으로 지난해 10월 이래 최대로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만 명 증가였습니다. 독일 경제는 2024년까지 2년 연속 역성장한 바 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스틱스는 미국의 수입차 추가 관세 발동이 독일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부문에서도 소비자 신뢰와 고용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예정대로 오는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31일 미국인을 불공정하게 대우한 모든 국가는 관세를 예상해야 한다면서 현 시점에서 예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유럽연합과 일본, 인도, 캐나다의 몇몇 관세를 예로 들며 그동안 불공정 무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기존 20%에서 35%로 높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서 촉발된 무역 전쟁의 격화 가능성과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악화에 따른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낮아진 성장 전망, 최근 가계 및 기업 신뢰도의 급격한 악화, 백악관 관계자들의 단기 경기 둔화 감수 의향 시사에 기인한다 밝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된 2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지출을 더욱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무부가 공개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해 시장이 예상한 0.3%, 2.7% 상승을 웃돌았습니다. 식품 및 에너지를 포함한 PCE 가격 지수는
전달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로는 2.5% 올랐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실질 소비자 지출은 0.1% 늘었는데 시장 예상치 0.3% 증가를 밑돌았을 뿐 아니라 거의 4년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입니다. 이번 물가 보고서와 골드만삭스의 경제 전망은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올해 7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은 두 차례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엔 최고 경영자는 올해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결정 당시 동결에 찬성했다며 앞으로 오랫동안 금리를 동결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이 완전히 일시적일 것으로 가정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선 금리 인상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도 최근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1회 0.25%포인트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으로 본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는 다른 견해입니다. 제프리스의 외환 부문 글로벌 책임자인 브래드 베히텔은 트레이더는 4월 2일 상호관세와 4월 4일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BNY의 미국 거시 전략 책임자인 존 벨리스도 외환 시장은 상호관세가 어느 정도로 명확해질 때까지 집단으로 숨을 참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미 연방준비 제도가 다음 달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5.5%로 보고 있습니다. 갤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